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처음 왔을 때 친구들한테 제가 여기는 다른 세상 같다. 다른 세상 같다고. 너무 제가 이제 저는 약간 개방적인 집에서니까 좀 좋았을 때는 사람을 좀 많이 놀랬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 우리 가정의 그 뭐 가정 문화라 할까요, 뭐 전통이라 할까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대로입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좀 안 맞죠.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 그 대신에 남자도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엌에 들어가서 남자가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죠.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거제도. 바다를 마주보고선 작은 마을. 그곳에 이른 아침부터 시끌시끌한 집이 있다. 어머니 모자이크 하나 제가 쓸게요. 장하고. 반한석 씨 부부와 며느리가 작업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인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웃 사촌 영래 씨도 왔다.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란 바쁜 시기.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이라도 불러야 할 정도인데 아 저희 친정 엄마요. 같이 이제 농사 좀 도와주시고 하니까 같이 이제 오늘부터 특히 다 바쁜 날이어가지고 오늘 다 많이 도와주시면 오늘 새벽부터 많이 같이 일하고. 시집간 딸과 한 동네에 사는 친정엄마는 급할 때면 달려오는 든든한 지원군. 이렇게 사돈까지 와서 도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죽순 때문이다. 대나무에 어리고 연한 싹인 죽순은 아삭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향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 죽순은 4월 중순부터 딱 한 달 동안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총출동하는데 대장은 경력 50년의 시아버지. 캐기 좋은 죽순을 쏙쏙 집어주는 쪽집게다. 아 이러면은 3개 이상 제끼져서 아 다 이게 제껴졌으니까. 옳지. 제끼졌으니까 요거는 요리 파도 요게 죽순이 있는 게 요까지예요. 요거는 있고 요거는 파면은 요건 죽순 안쪽 어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럼 다 젖혀진 걸로만. 제끼진 걸로 쭉 올라온 거 그런 것만 팔아. 하루에 10cm에서 많게는 30cm씩 자라는 죽순. 너무 자라면 질겨지기 때문에 층층이 돋아난 잎 쇠개가 아래를 향할 때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5,000평의 야산에 무섭게 솟아나오는 죽순. 하루에 2, 3톤씩 캐내도 끝없이 나온다. 일은 고되지만 덕분에 자매처럼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친정엄마는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됐다. 우리 딸 때문에 여기 일을 왔죠. 우리 딸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내 거제도라고는 잘 몰랐는데 우리 딸이 시집 와갖고 이런 데가 있는지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일이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아침 일찍 시작한 일은 해가 지고 나서야 끝이 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채취해온 죽순을 가공하는 일. 첫 번째 단계는 죽순 삶기다. 한 3시간, 4시간 삶아야 좀 해야 죽순이 제대로 당긴다. 생죽순은 아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아줘야 한다. 반한석 씨는 캐온 죽순을 그날 삶는데 땅에서 캐내서 빨리 삶을수록 향이 보존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정은 흐르는 찬물에 24시간 담가두는 것. 이렇게 해야 아린 맛이 완벽하게 없어져서 누구나 먹기가 좋다. 이렇게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사돈에게 부탁하기 미안하다는 반한석 씨 부부. 하지만 결혼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기에 남의 일 내일 따지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친정엄마다. 이렇게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1년에 3,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게을리할 수가 없다. 새벽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아, 근데 철이니까 안 하면 안 되지. 죽순을 키가 자꾸 파려고. 죽순을 다 파야 되니까.
이거까지 해야지. 근데 이걸 한 대도 안 가니까 한 대. 근데 이렇게 잠도 거의 못 주무시겠어요? 잠 2시간, 3시간. 피곤해도 대나무 밭에서 쏙쏙 자라는 죽순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쉴 수 없는 부부다. 아니 엄마 이나 아, 나만 깨우고. 몇 시예요, 지금? 지금 10시 10분이다. 6시 10분. 함께 살 때부터 해온 할머니의 일. 손자 부부가 새 집을 지어 분가를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깨워주신다. 빨리. 엄마 딱 5분 있다. 하지만 아침잠이 많은 큰 손자는 절대 깨우는 법이 없다. 가이지가 아빠는 밖에 일도 하고 걔네 조금 고단는데 막 조금 더 노작으로 놔주고 너는 여자가 될게 보게 일로 안 하나 그래 네가 하고 그래라. 근데 어제도 내가 진짜 늦게 잤는데. 행여라도 자는 손자를 깨울까 신신당부를 하고 가신다. 조심해서 하세요, 할머니. 잠들은 진짜 내가 진짜 적게 잤는데. 할머니의 손자 사랑은 오래전부터 유명한데 많이 먹고 많이 크라. 많이 먹고 빨리 크라. 알 많이 넣고 알 많이 나. 나은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손자가 먹을 달걀을 위해 씨암탉을 직접 챙기신다. 작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다가 옆집으로 분가를 시켰지만 밥은 함께 먹어야 한다는 할머니 성화에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시댁에 오는 손자 부부. 덕분에 며느리의 일은 늘 많다. 어떻게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늦게 와서. 참 잊었네. 죄송해요, 언니. 밥 내가 뜰게. 아침 저녁으로 4대 8식구의 밥을 차리는 일은 며느리에겐 큰일. 여기에 여자들이 힘든 이유가 더 있다. 밥상 하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2개씩 차리기 때문이다. 큰 상이 있지만 꼭 작은 상 2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아들이랑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에 가야지 할아버지랑 같이 잡수고 같이 먹고. 이제 여자는 여자끼리 좋아서 같이 먹고. 와, 그러면 이렇게 겸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로부터 이어온 가풍. 다른 집들은 없어진 풍습이지만 4대가 사는 이 집에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이런 가풍이 손자 며느리에게는 신기했었다. 처음 왔을 때 친구들한테 제가 여기는 다른 세상 같다. 다른 세상 같다고. 너무 제가 이제 저는 약간 개방적인 집에서니까 좀 좋았을 때는 사람을 좀 많이 놀랬거든요. 아버님이랑 이제 할머님이랑 좀 약간 옛날 제가 알던 것보다는 제가 이제 살아왔던 환경보다는 좀 보수적이어서 좀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적응은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좀 놀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안에는 서열이 있다. 가장 큰 어른 1대 할머니, 그 아래는 2대인 아버지, 그리고 3대 큰손자, 그 다음이 9살 증손자다.
원래 옛날부터 네.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고만 우리 가정의 그 뭐 가정 문화라 할까요, 뭐 전통이랄까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대로입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좀 안 맞죠.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 그 대신에 남자도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엌에 들어가서 남자가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죠. 장차 가족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가진 손자와 증손자를 유난히 아끼는 할머니. 손자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이거 plantain에서 밥을 못 먹거든. 달걀 하나 부치가 주라. 예. 바로 명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자들은 밥을 먹다가도 달려나가는데 평소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닭장까지 달려가 방금 낳은 신선한 달걀을 구해오는 건 예상. 최고 어른인 할머니의 말씀을 고분고분 따르는 며느리들. 하지만 손자 며느리 혜영 씨는 아들의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인데 손주 밥 못 먹을까 봐 지금. 두 며느리가 바쁘게 움직여 달걀 후라이를 대령했다. 근데 내가 한 뜸이지. 증손자가 셋이나 있지만 할머니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이는 장손 승연이. 집안에서 50년 만에 태어난 딸이라는 가희도 예뻐하지만 이럴 때는 동생보다는 뒷전이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또 한 가지의 통과 의뢰가 있다. 자, 그렇지. 자,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니겠습니다. 갔다 온나? 다 갔다 같이 가 온나?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께 배꼽 인사를 드리는 일.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데 아이들도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침 일과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누나 가희와 승연이는 항상 아빠와 함께 등교하는데 같이 출근을 하시네요? 예, 보통 같이 이제 학교가 같은 초등학교, 저는 교사고. 초등학교. 그 우리 두 아들, 딸들은 학교에 같이 다니니까 같이 출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집에서는 예쁨 받는 응석바지라도 학교에서는 아빠에게 말도 편하게 못한다고? 학교에서 아빠 보면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나 애들 있으면요 선생님 안녕하시라고요. 아빠가 혼자 있을 때는요 아빠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 할머니의 총애를 받는 손자와 증손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남편과 아이들이 학교로 가면 집에 남은 사람은 더 바빠진다. 아래층에 마련해 놓은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는 혜영 씨. 혜영 씨는 시부모님이 정성 들여 가꾸고 수확한 죽순과 유자의 판매와 주문 관리를 맡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끼리 역할 분담을 한 게 주로 물론 서로 이제 일손이 부족할 때는 역할 분담 없이 다 돕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버님은 이제 농장에서 이제 키우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관리하시고 키우시고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어머니께서 또 공장 관련 일을 해서 공장 관련 일들을 공장 관리를 하시는 거고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나온 제품들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이것 좀 담을래? 같이 할래? 이거 깍지 해. 내가 할게. 박스에 담을까? 평소 귀농을 꿈꾸던 친정엄마는 딸이 있는 거제도에 정착해 사돈네 일도 돕고 농사도 배워가는 중이다. 뭐니 뭐니 해도 딸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두 사람이 정신없이 일하는 사이 학교 갔던 두 아이가 돌아왔다. 엄마가 바쁠 때에는 누나인 가희가 동생을 챙겨서 공부도 시키고 숙제도 봐주는데 하지만 장난감이 더 좋은 승연이. 숙제는 뒷전,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있다. 이거 똑바로 풀어. 보다 못한 누나가 엄하게 얘기하자 삐쳐버린 동생. 너 자꾸 문제 앞을 내고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예쁨만 받고 자랐으니 누나의 싫은 소리 한 번을 참지 못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누나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막무가내로 때를 쓴다. 지금 뭐 하는데? 일어나! 어디 일어나? 하나 무서워 사이고 빨리 일어나! 빨리 옷 신발 신어! 엄마도 이기지 못하는 고집. 이럴 때 무서운 역할을 할 사람은 외할머니밖에 없다. 안 되지? 어디 누나를 때리고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할머니. 아니 이게 엄마가 나쁘네. 아니 누나를 때려서 그렇지. 이게 누가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지금. 얘저 선영이가 잘하는데 그럼. 얘나 네가 최고다 가자. 요래. 할머니의 말에 조금씩 수그러드는 아이. 비담해. 그러지 마. 비담다. 항상 이렇게 끝나는 아이들 문제. 엄마인 혜영 씨는 갈수록 힘들다.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그러니까 자기만 다들 자기 속상한 거는 최고로 속상한 거고 남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애가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고 지금 너무 고집도 세고 근데 또 할머니랑 아버님은 다 오셔가지고 또 쟤만 또 잘했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또 뭘 잘못했는지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오늘 너무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속이 상했을 손자에게 과자를 주고 살살 달래주는 할머니. 장차 집안을 이끌어갈 장손인데 아이의 비위 하나 못 맞추다니. 가자. 싸우지 말고 누나가 그 뭐라고도 좋던데 할머니한테 오늘. 남자는 큰일을 하도록 떠받들어줘야 하는데 손자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금세 조용해진 4대 집안. 누군가에게 열심히 청소를 가르치는 혜영 씨.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승연이다. 여기 부분에 와 진짜 힘세 보인다. 거기도 좀 위에도 닦아봐봐. 위에 여기 와 힘세다. 우와 반짝반짝 빛난다. 잘한다. 할머니는 시아버지가 아시면 불벼락이 떨어질 텐데. 댁에서 아시는 이게 청소시키는 줄 몰라요. 아버님은 지금 저 둘째가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아버님 앞에서는 잘 어쩌다 한 번씩 시키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시키면 싸움의 원인이 돼서 안 시키고 있다가 집에 오면 계속 시켜요. 네가 아들이니까 힘이 세니까 해라 이러면서 막 유리도 닦고 바닥도 닦고 청소기도 돌리고 지금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청소기도 안 돌려봐서 모르고 있다가 요즘엔 너무 잘 돌려요. 할머니가 증손자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 걱정되는 혜영 씨.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을 돕는 것을 가르치는데. 얘기하면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승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엄마랑 비밀로 하자. 알겠어요. 샘을 갈아주세요. 그리고 한 분 더 할아버지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오늘 그렇게 받았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10,000원 주셨어요. 안 했는데도 그냥 큰손자는 빨리 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시할머니의 성화에 22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집온 혜영 씨. 층층 시야에서 새 아이까지 낳고 키우며 아무것도 모르던 찰부지는 이제 여우 같은 며느리가 다 됐다.